잠시 후 정부 R&D 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 2015년도 정부 R&D 사업 합동 설명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사업 총괄실의 실장을 맡고 있는 장승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그 농식품부 연구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농식품 R&D 정책 및 투자 방향에 대한 설명을 약 40분간 들으시고 이어서 농식품 R&D 과제의 신청과 선정, 평가, 협약 등의 체계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앞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 발표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질의사항을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데요. 농식품 R&D 정책 및 투자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R&D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안영은 연구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에서 방금 소개하셨지만 R&D 쪽에 사업 관리하고 기획, 그다음에 평가 이쪽을 좀 총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쁜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7시 차로 해가지고 세종시에서 이제 막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춥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좀 편하게 이렇게 좌석도 가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오늘 설명에는 우리 과학기술정책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설명드릴 거를 계획이었지만 지금 업무 보고가 우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 등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R&D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도 저희들이 아마 지금쯤 이 시점에 해서 여기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이상 이렇게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작년보다는 좀 적네요. 저도 한 15년 정도 해가지고 대학이라든가 우리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직접 했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연구자분들께서 얼마나 이제 연구비가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 실적도 쌓으셔야 되고 그리고 연구실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원생들 이거 연구 보조금도 이렇게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오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체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만 정부 R&D가 뒷받침해 주면은 바로 사업화돼 가지고 매출이 창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쉬워하고 또 이게 정부 R&D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모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고생도 하시고 사업 계획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가 충분한 예산이 R&D 예산이 그리고 확보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연구 쪽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실제로 예산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또 적은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정책 현안이라든가 뭐 농업의 당면한 현장 애로 사항들 뭐 이런 데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뭐 현실입니다. 뭐 실제로 뭐 여러 부처들이 지금 뭐 실용화 사업화 쪽에 뭐 집중 R&D를 집중하고 있는 게 뭐 현실입니다. 뭐 대신에 뭐 기초라든가 원천 연구의 경우는 뭐 미래부라든가 뭐 교육부 뭐 이런 쪽에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화에 관련된 연구들은 뭐 중기청이라든가 산업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 부 쪽만 이렇게 뭐 집중적으로 이게 보지 마시고 좀 더 넓게 타 부처들 사업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화 쪽도 우리 부가 이제 주로 이제 뭐 진흥청 쪽에서 이제 기초 원천하고 뭐 실용화 전반까지 집중 투자하고 있고, 우리 부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산업화 될 수 있는 실용화 기술, 그 산업화 기술 이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뭐 벤처 창업, 뭐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이쪽으로도 많이 좀 영향을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저 어떤 농산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을 저희들이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실용화 재단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뭐 최신 특허라든가 그다음에 이곳에서 뭐 기술 거래라든가 뭐 이전까지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농식품 기술 사업화 디렉토리 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전 부처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니까 한 9개 부처 정도 됩니다. 9개 부처에 한 90여 개 사업들을 우리 농산업체 쪽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 뭐 기술 개발 단계별로 해가지고 R&D 단계, 뭐 특허 지원, 그리고 그거 뭐 기술 이전 거래, 뭐 수출까지 해서 뭐 이래 단계별로 해가지고 지원 체계를 저희들이 이 책 한 권에 뭐 수록을 했고, 지금 현재 지금 농식품부 홈페이지라든가 농식품부 농진청, 그리고 뭐 농기평, 그리고 우리 저 프리스 시스템 쪽하고 뭐 실용화재단 등등의 저희들이 이 책 전체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뭐 그 부분 여러분들 뭐 직접 이걸 우리가 한 2,000부 정도 해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이렇게 뭐 많은 여러분들 뭐 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다운 받으셔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뭐 작년도 사업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저걸 했습니다. 올해도 이걸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조속히 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농식품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농식품 R&D 어떤를 둘러싸는 환경이라든가, 그 두 번째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농식품 R&D 이제 부청, 산림청까지 해서 부청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 2013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농식품 R&D가 가야 될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50대 핵심 기술을 뽑아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는 거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5년도 우리 부 농식품부가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그 투자 방향하고, 그리고 사업 관리 개선 방안, 뭐 올해부터 해서 뭐 미래부에서도 대폭적으로 뭐 제도 개선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쪽에 맞춰 가지고 우리 부도 이제 같이 가는 방향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R&D를 추진을 하면서 뭐 현장의 의견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연구비 부적정 집행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제재를 강화시키고 뭐 그런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15년 농식품 R&D 사업별로 해서 어떤 추진 일정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투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R&D를 둘러싼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첫 장에 이 부분들을 이제 실은 이유가 이제 농식품부가 이번 정부 내에서 어떤 분야에 일들을 집중하려고 하는가, 그걸 이제 거기에 따라가서 우리 이제 R&D 역시도 마찬가지 여기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4대 국정 기조부터 해서 국정 전략, 그리고 우리 부가 지금 맡은 이번에 국정 과제는, 소환 과제는 지금 5가지입니다.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그리고 안정적인 식량 수급 체계 구축,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그다음 농촌 소득 증대, 농축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 이 분야에 역시 R&D 역시도 좀 많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농업 농촌을 둘러싼 어떤 환경적인 변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겁니다. 세계 농식품 시장의 어떤 경쟁이 지속적으로 좀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FTA가 지금 좀 급격하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ICT, BT 등 첨단 기술하고 이 첨단 기술하고 우리 농업이 융복합을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이쪽에 어떤 기술적인 요구들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다.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그다음에 농업 환경 보존에 대한 대국민적인 어떤 관심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어떤 삶, 독창적인 어떤 상품, 로컬 푸드, 또 어떤 새로운 가치의 확산. 최근에 우리 이동필 장관님께서 부임하시고 6차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역설적으로 추진해 오시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례들입니다. 그러다 R&D 역시도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시장 개방이 상당히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림업의 부가가치는 최근에 와서 또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되다가 지금 정체 수준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R&D가 이제 ICT하고 BT 기술 이런 쪽이 융복합돼 가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 우리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미래부라든가 산업부, 심지어 우리가 출연연 같은 쪽하고도 상당히 협력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비타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부가 지금 5개 미래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기후 변화, 농업 재해 대응이라든가 농산물 수출 유통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 역시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강화시켜야 될 게 다부처 공동 기획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타 분야의 어떤 선진 기술을 농업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흐름이 미래부 쪽에서 지금 ICT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강화를 시키고 있고, 이래 하는 쪽에서 우리가 농업 쪽이 지금 우리 쪽에서는 지금 좀 선제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ICT의 어떤 첨단 기술들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미래부하고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자료 농업 R&D의 특수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본 자료는 스텝입니까? 이주량 박사님 그 자료를 보고서를 제가 보고 좀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심도 깊은 어떤 분석을 하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농업 R&D가 우리 타 일반 뭐 ICT 전문 쪽이라든가 뭐 산업부라든가 뭐 이런 쪽 R&D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뭐 여기 하나 예를 들면은 뭐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기능청이라든가 뭐 우리 부 역시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량 안보, 식량 작업률 제고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 산업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 이거는 뭔가 하니까 농작물 아마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재배 과정에서 생육이라든가 이런 쪽이 기상 환경이라든가 뭐 토양 환경 뭐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랬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뭐 성과 예측이라든가, 그리고 한번 연구한 그 결과가 동일하게 다음 연도에 뭐 재연을 할 때 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차라든가 좀 갭이 뭐 발생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농업 R&D의 어떤 하나의 특수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독점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종자라든가 품종 같은 경우는 뭐 품종 보호권이 9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죠? 우리가 2002년도입니까? 국제 유포부의 국제 품종 보호 동맹에 가입을 하면서 일단 이거 지재권이 강화되고, 생명공학 기술 역시도 뭐 그런 분야의 어떤 이런 어떤 지재권이 어떤 독점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는 지능청이라든가 우리 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러한 많은 연구들이, 그 중에서 뭐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비용 절감 이런 쪽은 바로 우리가 어떤 권리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정부 R&D를 가지고 투자한 그 쪽에서는 우리가 무상 기술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가 보급 확산 이쪽으로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성, 이건 저희들이 이제 항상 이제 미래부의 어떤 뭐 사업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산업 쪽의 어떤 연구 성과들은 뭐 1, 2년 개발되고 1, 2년 되면 바로 산업화가 가능하지만, 우리 농업 부분의 어떤 R&D 같은 경우는 그 성과가 나오고 그거를 실증 검증을 해야 되고, 보통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는 한 품종을 개발할 때 그게 이제 어떤 빛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 10년에서 20년까지, 여러분들 뭐 잘 아는 금싸라기 참외 같은 경우도 한 15년간 육종 개발부터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년, 20년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저희들 역시도 우리가 과제 평가하고 뭐 하면서 참 2년, 3년 안에 1년, 2년 안에 결과를 산업화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지만은, 또 우리 역시도 그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투입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지역성, 국지성, 이거는 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뭐 벼라든가 이걸 벼 품종을 개발하더라도 이게 지역 적응성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그 지역에 맞는 기상 여건이라든가 뭐 생산성이라든가 그게 좀 안정적으로 답보될 때 우리가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성, 국지성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 추적, 우리가 일반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떤 뭘 개선해 가지고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그에 대한 성과가 어떤 기술이 접목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 이게 뭐 측정이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 농업 분야의 농업 R&D의 경우는 이거를 하나 시켜도 뭐 하나 예를 들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보온 커튼을 만들었다. 이 보온 커튼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이게 뭐 정책 보조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된 쪽하고 뭐 그리고 뭐 농정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이 접목된 거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성과 추적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도 이제 그걸 지표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정책 방향은 우리가 농정의 비전은 이번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어떤 전략은 창조 경제를 실현하고 유통 효율화, 농가 소득 뭐 이런 쪽에 우리가 비전 전략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R&D가 좀 서포트해야 될 게 부가가치 연평균 한 3% 정도를 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기술 대비해서 한 90%까지 2022년에 한번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곡물 자급률 뭐 아마 지금이 아마 22.6% 정도 13년인가요? 한데 우리가 이거를 한 32%까지 우리가 22년까지는 좀 달성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R&D도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R&D 추진 전략 부분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의 부문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좀 투자할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FTA 대응이라든가 ICT 융합 그리고 고부가가치 식품 이 세 개를 나누고 있고요. 그럼 신성장 동력 창출 쪽에는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농생명, 신소재, 의약품 그리고 유전체 그리고 골든 시드 프로젝트. 식량 안보 쪽으로는 식량 자급률 제고, 기후 변화 대응하고 재해, 질병 예측 대응 방제. 그리고 국민 행복 제고 분야는 농업, 농촌 가치 제고하고 산림 분야 같은 경우는 산림 경영 고도화.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이 부분의 네 가지의 주요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농림식품 R&D의 어떤 제도의 선진화 쪽에 거버넌스 좀 혁신을 필요하다.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R&D 투자 효율화. 뭐 이 부분에 크게 5가지의 어떤 추진 전략을 가지고 세워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계획을 짜면서 앞으로 이제 농식품 쪽에 어떤 산업의 어떤 미래상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이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여기는 뭐 수출 같은 경우는 22년까지 해가지고 한 150억 불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산업의 체질 개선, 6차 산업화부터 해서 첨단 기술 접목 그리고 생명공학 쪽을 저희들이 좀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 위기 대응해서 뭐 온실가스 쪽과 그리고 안전 먹거리 그리고 가축 전염병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체계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는 게 우리 쪽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국민 행복 제고 쪽은 하여간 생산, 관광,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농산촌 조성이 되겠다는 이런 좀 미래상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 잡히는 이제 R&D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쪽에 이제 하나가 우리 현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과 그다음에 농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한 쪽에 이제 R&D를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자는 이 이제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R&D가 직접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밑에 이제 집중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집중과 선택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책 목표가 지금 MSY가 지금 12년도에 한 15.6마리 정도 1년 내에 한 15.6마리 정도인데 이게 이제 22년도는 선진국 수준인 한 24마리 정도까지. 그다음에 수출 쪽에는 돼지고기 가공품 수출을 확대를 시키자는 이런 뭐 정책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R&D 목표 같은 경우는 그냥 국산 뭐 우수 종돈 종자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한 뭐 3개나 4개 계통 정도가 있는데 이게 한 7계통까지 늘려가지고 지금 이제 확산시키는 쪽이고 뭐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 같은 경우는 우수 종돈 개발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산 환경 개선 뭐 이런 쪽에 향상 기술 뭐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저 R&D 기술들에 대해서 개발을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어떤 타 부처와 협업하고, 그리고 우리 농식품 R&D를 지금 하고 있는 뭐 우리 부, 농진청, 산림청, 뭐 검역본부 이런 쪽에 어떤 연계를 강화시키는 이런 협력 체계를 저희들이 좀 제시를 했습니다. 국가심의 어떤 전체적인 틀 내에서 우리 부 같은 경우는 농업에, 그리고 미래부라든가 교육부 같은 경우는 ICT라든가 BT 쪽을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을 하자. 그리고 우리 저 농식품부 내에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우리가 농가위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식품부하고 이제 진흥청, 산림청, 그리고 지자체까지도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협업이 될 수 있고, 어떤 역할 분담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내에는 이제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좀 실용화, 산업화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하고, 그 진흥청과 산림청의 경우는 뭐 기초 원천에 대한 어떤 기술 확립과 그 실용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 부분에 어떤 좀 집중을 하고, 지자체의 경우는 지역 특화, 어떤 품목이라든가 그 산업을 육성하는 쪽에 뭐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R&D가 이제 경제 성장에 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어떤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에 좀 기여를 하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 실질적으로 좀 적용 가능하고 현장에서 좀 확산 가능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좀 개발하고자, 뭐 하나 예를 들면은 농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조금이 있습니다. 그 단체 뭐 양돈, 뭐 한우, 뭐 여러 가지 해가 한 24개 정도인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런 자조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어떤 소비 촉진이라든가 뭐 수급 조절 이런 홍보 쪽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왔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자조금 단체가 필요한 연구 개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있으면은 어떤 기준을 설정하면은 우리 부에서 같이 이제 좀 매칭 펀드를 넣어가지고 그 부분에 현실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그쪽으로 저희들이 좀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업체, 농기업, 뭐 농업 벤처 뭐 이런 분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벤처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육성할 수 있는, 얼마 전에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뭐 언급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제 농업 벤처라든가 이쪽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또 역점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연구소 활성화, 그다음에 산학연 공동 연구를 확대를 시키는 뭐 이런 쪽에 저희들이 생태계 쪽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 공급 R&D 단계부터 해서 기술 개발 이전 거래 단계, 그리고 사업화 단계까지 어떤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기술 R&D 단계 같은 경우는 뭐 진흥청하고 우리 부에서는 좀 민간 쪽으로 많이, 민간이나 대학 쪽으로 좀 많이 지금 하니까 그 부분에서 역점적으로 이제 R&D 자금을 투입을 하고, 그럼 기술 이전 거래 쪽은 지금 실용화 재단이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 농식품 분야에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초에는 지금까지는 뭐 실용화재단이 진흥청에 개발된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많이 보급을 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는 농식품 R&D 중에서 R&D 수행한 그 뭐 특허를 신탁 받아가지고 뭐 기술 거래를 촉진시킨다든가, 뭐 벤처 창업 보육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앞으로 역점적으로 키워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화 단계 역시도 어떤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게 어떤 필요로 하는 개발된 그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데스밸리를 극복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떤 뭐 추가 R&D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뭐 실용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제품 개발 지원, 그리고 뭐 특허 획득 지원 사업들, 뭐 이런 쪽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좀 강화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50대 핵심 기술 분야를 저희들이 설정한 이쪽에 우리가 이게 이제 장기성으로 가져가야 될 어떤 프로젝트 사업인지,
아니면 이거는 단기에 해결해야 될 사업인지, 이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민간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해야 할 프로젝트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50대 핵심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로드맵을 TRM을 설정을 했습니다. 아마 요 자료는 농기평 아마 홈페이지 내에 중장기 계획 안에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4대의 중점 투자 분야를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우리 글로벌 어떤 산업 경쟁력 제고 부분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식품 수출을 한 150억 불까지 이 지면에 끌고 나가고, 이제 어떤 ICT 융복합을 통해 가지고 첨단 과학농법이라든가 이쪽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세계 FTA 대응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품목별로 해가지고 축산이라든가 원예 특작, 그리고 수출, 이런 쪽에 수출 어떤 개발 기술들, 고부가치 식품 같은 경우는 기능성 식품, 전통 발효식품, 식품 저장 유통, 기자재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ICT 융합 쪽은 첨단 생산, 유통까지 어떤 우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ICT 쪽을 접목을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강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FTA 대응 같은 경우는 축산 분야 같은 경우는 생산성을 좀 증가시키고, 그리고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다음에 안전 축산물의 어떤 생산부터 관리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예 특작 쪽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이라면은 우리가 시설 재배 수출이라든가 우리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설 재배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또 가장 큰 좀 문제점입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30에서 많게는 한 40~50%까지 생산비 중에서 에너지 비용으로 들어. 지금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 덜하지만은 그게 좀 상당히 좀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으로 가지고 있고, 또 이쪽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수확 후 관리 기술 쪽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연구를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대상국별로 맞춤형 어떤 전략을 만들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작년도에 감귤 수출 연구 사업단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감귤을 생산해 가지고 유럽까지 컨테이너로 수송하는 기술들, 예전에도 저희들이 많이 있지만은 파프리카라든가 이게 이제 일본 시장이 이제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더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까지 배로 갈 수 있는 60일 정도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투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 식품 경우에는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전통 발효식품, 저장 유통, 식품 기자재 이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자라는 이쪽에 저희들이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ICT 융합입니다. 융복합인데, 이게 이제 첨단 생산 시스템을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팜 같은 쪽이라든가 정밀 농업, 지능형 센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지금 많은 이 센서라든가 이런 기자재들이 외국에서 수입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리온실 같은 경우도 자재가 우리가 평당해서 국산 자재보다 한 30% 정도 저렴하게 네덜란드에서 바로 도입을 하면은 평당해가지고 우리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한 60~7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국산화 쪽에 좀 선도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이게 또 아마 한중일 ICT 포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어떤 표준화, ICT 어떤 기술들의 표준화라든가 이런 쪽도 저희들이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소비 쪽도 유통 선진화라든가 RFID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을 접목을 해서 유통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뭐 신선도의 연장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투입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성장 동력 창출 쪽은 이제 유전체, 신소재 쪽이라든가 뭐 농생명 유전체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이제 유전체 사업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5개 부처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각 이제 부문별로 하는데 이제 진흥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물이라든가 우리 축산 이제 축종에 맞는 이제 그걸 유전체 쪽으로 하고 우리 부는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게 미생물 쪽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쪽에 해가지고 바로 좀 산업화할 수 있는 지금까지 유전체 해독이라든가 분석이 된 이 어떤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바로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식의학이라든가 뭐 농생명 신소재 뭐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뭐 골든 시드 프로젝트 쪽에 뭐 품종 개발이라든가 이 개발된 품종의 어떤 수출 지원이라든가 이쪽도 앞으로 강화시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농업 농촌 에너지 쪽에 뭐 바이오매스 생산 효율화라든가 뭐 통합 관리 시스템 뭐 바이오 에너지 생산 뭐 이런 쪽에 해서 저희들이 또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저희들이 또 역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화력 발전소 폐온수 이걸 이제 활용해서 뭐 유리온실이라든가 시설 쪽에 집중적으로 아니면 하천 강변수를 이제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쪽에 해가지고 어떤 에너지 절감 쪽으로도 뭐 제주도 같은 경우가 아마 화력 발전소의 폐열을 활용해가지고 유리온실에 이제 넣어가지고 어떤 망고라든가 열대 작물들을 직접 재배하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케이스를 저희들이 좀 주고 앞으로 뭐 보령 화력이라든가 당진 뭐 삼천포 화력 이런 쪽에 여러 가지 한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정책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지자체의 의지라든가 이런 쪽을 봐서 저희들이 가급적 이런 쪽도 우리 농업 쪽에 충분히 좀 같이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전체 신소재 쪽도 농생명 유전체라든가 바이오식 의학, 농생명 신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골든 시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쪽에 골든 시드 프로젝트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20개 품목을 설정을 해서 수출 쪽에 주력적으로 나가야 될 거. 그다음에 수입에 대응하는 그걸 하니까 10개씩 품목을 각각 정해 가지고 투입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농업 농촌 에너지 역시도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부 내에서도 뭐 이런 쪽에 좀 많은 투자가 앞으로 이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뭐 식량 공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요 추진 분야가 곡물 작업률 제고, 쌀이라든가 곡물, 그리고 밭작물, 뭐 조사료, 뭐 기후 변화라든가 질병 방제 쪽도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대응할 그럴 계획입니다. 뭐 쌀 곡물 같은 경우는 쌀 곡물의 경우는 하여간 뭐 새로운 좀 수요를 창출하고 품질이 고급화라든가 어떤 가공 이용성 증대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밭작물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밭작물이 기계화율이 한 50%대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벼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는 한 뭐 90% 이상 기계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뭐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뭐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FTA 한중 FTA를 우리가 하면서 밭작물 그 대응 기술로 이제 밭작물 기계화 쪽에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자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사료 작업률 제고 쪽도 저희들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대응 쪽에 우리가 기후 변화 쪽에 예측하고 어떤 뭐 평가하고 뭐 적정 작물이 어디까지 뭐 정식이 가능한지 재배가 가능한지 실제로 우리가 뭐 제가 공부할 때 뭐 단감 같은 경우가 단감은 뭐 연평균 기온이 한 14도 정도가 최북한지다. 그걸 따져보니까
뭐 진영이나 밀양까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북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사과도 옛날 같은 경우 옛날에는 대구 사과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왔던 게 지금 연천까지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이런, 하지만 또 이게 농가 소득 증대 쪽으로 봐서는 이게 확대 차원이 맞는데, 이거 어떤 체계적인 품종이라든가 이게 뒤따라줘야 되는데, 뭐 하나 예를 들면 2012년도입니까? 복숭아 같은 경우가 지금 여주라든가 뭐 장원 뭐 이천까지 이래가지고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 품종이 그게 이제 뒤따르지 못하니까 아마 한 30% 정도가 동사해가지고 생산량이 급감하고 뭐 그런 뭐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과 같은 경우도 뭐 외성대목 같은 경우가 그렇게 뭐 내한성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게 하다가 보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품종 가지고는 어떻게 그게 어떻게 뭐 한번 기상의 기온이 떨어지면은 그래도 장애를 입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떤 품종이라든가 뭐 개발 이쪽이 기술, 재배 기술이라든가 개발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어떤 생산 체계, 좀 새로운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떤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새로운 고소득 작물을 발굴을 하고 또 그걸 또 개발해가지고 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또 역점적으로 뭐 진흥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AI하고 뭐 구제역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도 많이 투입을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쪽도까지 확산. 예전에는 뭐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생되는 그런 병이라고 뭐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뭐 구제역도 최근에 또 이렇게 확산이 되고, 뭐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이걸 좀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미래부하고 환경부, 우리 부 세 개 부처가 감염병에 대해서 한번 같이 협력해서 예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개발 기술의 예산을 좀 확대하고자 많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동물 의약품 개발 쪽도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 행복 제고 쪽은 이제 농업농촌 가치 제고라든가 산림청에서 중점적으로 해온 산림 경영 고도화, 뭐 우리 안전한 먹거리 생산 이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15년도에 농식품 R&D의 일단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저걸 좀 재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 부가 이제 원래 역점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에 R&D가 어떤 쪽으로 이제 서포트를 해 나갈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을 R&D 쪽에서 좀 견인을 해야 되겠다. 그 하면서 이제 농업 현장하고 시장 변화를 반영한 어떤 기술 개발들, 그리고 기술 사업화를 통해 가지고 고질적인 농정 현안을 해결하는 이런 쪽에 저희들이 많은 올해는 투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하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정책하고 현장이 연계된 R&D를 한번 추진을 해보자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7대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 안 된, 그리고 이런 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7대 과제 같은 경우는 뭐 가축 분뇨 자원화, 채소 수급 유통, 에너지 절감, 그리고 곡물 조사료 자급률, 수출 적용 모델, 6차 산업화, 그리고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자원 고부와 가치화, 이 7대 과제에 대해서 한 150억 정도를 연간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니까 기존의 연구들은 어떤 실험실이라든가 어떤 이쪽에서 많은 부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이 7대 과제의 연구들은 현장에서 이제 그 직접 이제 실증 시험을 하면서 R&D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개발된 그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 사업들, 뭐 하나 예를 들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든가 시설원의 품질 개선 사업, 이런 정책 사업들을 그 부분에 개발된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개발된 기술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정책의 어떤 지침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그 개발된 기술을 패키지화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뭐 에너지 절감 기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패키징 해가지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이번에 많은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핵심 기술 연구 분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선제적인 어떤 대응 기술을 개발하자. 이게 뭐 30개 대상 작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건성, 내한성, 내병성 이런 쪽에 어떤 품종 개발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상 기후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뭐 근역별로 적합 작물 배치도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쪽도 뭐 진흥청하고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투입을 올해 해나갈 거를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R&D를 좀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 뭐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일단 정책 우리가 정부 R&D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뭐 수요를 신청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 필요한 뭐 농산업체라든가 아니면 농업 현장의 뭐 농업인 단체들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현장하고 어떤 괴리감 있는 연구들이 많이 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간 품목별 협회라든가 뭐 연구회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현장 설명회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뭐 농업인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설명회라든가 회의가 있을 때 우리 부의 과학기술정책과에서 나가서 R&D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현장에서 수요도 받고 그것을 이제 우리 R&D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쪽도 아주 쉽게 뭐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걸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상시 뭐 기술 수요 접수 창구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 체계를 정립화시키겠다. 그리고 하나는 또 좀 영세한 농산업체라든가 농업인 단체들 뭐 이런 영농법인들 이런 쪽을 좀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기업의 뭐 기업 가상 연구소 뭐 저희들이 뭐 RI 듀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뭐 농기평 내에다가 어떤 프리스 그 시스템 내에서 우리 대학이라든가 뭐 민간 연구소 뭐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실험 장비라든가 뭐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기술들을 등록을 하면 하고 그다음에 뭐 농진청 뭐 도기술원 뭐 그리고 뭐 기술센터 뭐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자재라든가 뭐 실험 포장 이런 것들을 이제 여력이 가능하면은 같이 등록을 해가지고 실제 필요한 농산업체라든가 뭐 벤처 기업들 뭐 농업법인들 이런 쪽에서 자기가 이제 같이 그 안에 이제 좀 조인트를 해주고 그것을 이제 뭐 개발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R&D가 또 정부 R&D가 투자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어떤 가상 연구소를 저희들이 지금 올해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보급 체계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좀 역점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SNS 컨설팅을 6가지 이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상당히 많은 뭐 성과를 저희들이 거두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키위 양달의 키위의 어떤 궤양병에 새로운 레이스가 치명적인 그 레이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순천대학교의 고영진 교수님이신가요? 그분이 이제 현장에 가서 기존에 없던 그 궤양병 그거는 이제 감기로 완전히 고사시키고 하는 건데 이걸 여러 가지 이제 추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새로운 레이스다. 그래 또 치면 더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던 궤양병 그거보다도 월등히 강한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SNS에 올려가지고 이런 정상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한번 등록을 해달라 하니까 전국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래 하니까 이제 현장 가서 이제 확인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원인이 뭐냐 여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 이제 꽃가루가 유입되면서 그 내에서 묻어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실지에 그게 현상이 발생되고 이걸 이제 긴급히 하면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검역본부하고 농진청하고 그 협력을 해가지고 대응하고 뭐 이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뭐 성주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이런 밴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성주 참외 학습 조직을 뭐 만들어가지고 애로사항들 이런 걸 등록을 하면은 전문가들이 바로 대답을 해주고 뭐 대응 체계를 알려주고 뭐 이런 쪽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좀 집중적으로 많이 좀 역점적으로 할 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거나 그쪽에서 해결되지 않는 뭐 그런 기술들 같은 경우는 좀 R&D 이제 과제화 하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역점적으로 해가지고 한 50개 품목까지 좀 늘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집중적으로 또 일정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도 부여 방안들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50개 품목들 정하는 그 기준은 뭐 재배 면적이 넓고 또 생산이 좀 까다롭고 이러한 품목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좀 확대를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부에서 또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기술 사업화 쪽에 좀 이렇게 촉진시키는 뭐 그런 어떤 맞춤형 지원, 기술 개발 단계별로 해서 맞춤형 지원 체계를 좀 구축을 하자. 이거는 이제 우리 부만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와 그다음에 실용화 재단, 농진청이 같이 뭐 산림청까지 협력을 해가지고 역점적으로 투자할 그럴 계획인데 뭐 우리가 특허청하고 작년도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획득 전략이라든가 이런 컨설팅도 해주고 특허 출원비도 뭐 실용화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쪽엔 지원을 하고 기술 이전 거래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 사업화 종합 정보망을 구축해서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부청의 어떠한 그 부분까지만 연계가 됐습니다. 그 내에는 개발된 특허라든가 이게 지금 다 지금 등록이 돼 있고 이게 앞으로 이제 더 나가서 지자체까지도 확대를 시키고 이제 산업부의 국가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NTB까지 좀 연계를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진입이라든가 성숙 단계에 있는 쪽에서는 뭐 실용화 재단에서 최대 뭐 1억 원까지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업체당 해가지고 10억 정도까지 어떤 양산 설비 구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필요한 어떤 시설 자금을 3%로 뭐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뭐 그런 쪽이라든가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또 역점적으로 한 게 모태펀드 쪽으로 해서 R&D 전문 펀드를 한 100억 정도 그리고 에그로시드 펀드를 한 100억 정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 R&D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농식품 R&D뿐만 아니고 국가 R&D의 농업 부분에 국가 R&D를 수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투자 운용사가 이제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인센티브를 다른 일반 펀드보다도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BT 활용인 뭐 신산업 창출 같은 경우는 뭐 곤충이라든가 뭐 미생물, 뭐 약용작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BT를 통해서 뭐 신물질 탐색이라든가 뭐 의약품, 뭐 소재 발굴 뭐 이런 쪽도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투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역점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게 사업 관리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강화를 시키는 쪽으로 또 어떤 부분은 또 많이 우리 연구자 중심으로 좀 많이 좀 간소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좀 이번에 지금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뭐 운영 규정을
좀 저희들이 좀 개선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실용화 산업화 중심으로 해서 성과 지표를 좀 많이 개선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의 성과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학술적인 어떤 성과가 뭐 논문이라든가 뭐 연구 인력 양 배출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가 이래 있고 그다음에 산업화, 사업화 같은 성과가 한 4가지 정도 뭐 특허 출원, 기술 거래, 사업화 그냥 단순하게 하고 기술 인정받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4개 정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한 40% 정도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업화 관련 성과였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니까 지표를 바꾼다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 이제 작성하실 때 이제 예전에는 그냥 모든 게 이제 일렬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사업화 부분, 그다음에 연구 기반 부분 해가지고 2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 평가 시에서도 선정 평가 시에서도 기존에는 20% 정도가 100점 만점에 한 20% 정도가 20점 정도가 사업화 쪽에 이제 중점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사업화 부분의 비율을 한 40%에서 50%까지 좀 늘리려고 하는 뭐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화 어떤 지표는 우리가 뭐 지식재산권 창출이라든가 제품화, 기술 이전, 창업, 뭐 매출 창출, 고용 창출, 투자 유치, 기술 인증까지도 이 이제 R&D 단계에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맞도록 그죠? 저희들이 이렇게 세분화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어떤 R&D를 강화시키는 걸 앞서 제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과제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기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현장의 어떤 현장 전문가들, 그다음에 뭐 농업인 단체들, 뭐 이런 쪽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가지고 모셔다가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이라든가 그분들 좀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이거 좀 개편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를 강화시키다. 이거는 뭐 미래부에서 뭐 일반적으로 좀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미래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이제 사업비 환수뿐만 아니고 제재 부과금으로 해서 출연금의 최대 100%까지 추가 이거 부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2회라든가 3회 정도 이렇게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라든가 아예 뭐 10년간 R&D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뭐 이런 쪽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저걸 하고 있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단 과제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저희들이 올해는 좀 더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한 1년에 한 20과제 정도가 우리가 중간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간 평가라든가 아니면 협약 뭐 해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발되는 어떤 연구 성과라든가 아니면 그 이제 연구 수행 과정에서 구입한 기자재라든가 이 부분들의 관리가 상당히 뭐 국가 뭐 전체적으로 해서 미흡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또 이 부분이 또 우리 2013년도인가 또 뭐 TV에 보도가 돼 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문제 이슈화 되었었는데 우리 부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제하고 동일하게 하여간 뭐 성과 활용 실적이라든가 이제 3년 차에 종료되고 3년 차에는 그걸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적 평가도 실시를 하고 고가 시설이라든가 장비 같은 경우는 프리스 시스템 운영 시스템 내에 등록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공동 활용을 좀 촉진시키고 만약에 공동 활용 실적이 뭐 2, 3년간 전혀 없다 할 경우에는 뭐 우리가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쪽에 위탁 관리 시킨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비 부정 집행 사전 예방을 좀 강화를 시키겠다. 실제로 뭐 특히 뭐 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런 게 얼마 전에도 감사원에서 대학 학생비 학생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해서 많은 좀 이게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는 뭐 의도적으로 뭐 했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뭐 하면서 뭐
어떤 서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여러 사례들을 한번 보니까 인건비를 뭐 같이 모아가지고 연구실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하는 쪽도 지금 일부 많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클린 신고제를 올해 우리 부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든지 좀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역시 학생인데 바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우리가 클린 신고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어서 만약 신고한 쪽에서는 저희들이 현장 점검이라든가 확인을 해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 바로 해약을 시키고 그 신고자에게는 어떤 포상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2015년 농식품 R&D 사업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R&D 사업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바뀌어온 뭐 그 스토리입니다. 이게 이제 94년부터 해서 뭐 농림 기술 개발 사업 이게 아마 예산이 아마 한 400억 정도 수준 되는데 저도 대학 있을 때 첫 이 사업에 시작을 했었어요. 저도 참여를 하고 그때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해가지고 연간 해가지고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상당히 큰 이게 규모였습니다. 제가 92년도에 할 때는 학술진흥재단에 할 때 400만 원인가 수여할 때 그것도 학교 내에서는 상당히 큰 일인데 지금은 이제 뭐 어떤 뭐 저것도 많이 올라갔고 가격도 뭐 단가도 올라가고 그랬지만 지금 아무래도 많이 뭐 보통 뭐 1억부터 해가지고 5억까지 이렇게 연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작년도에 저희들이 2천만 원짜리 사업을 1년 단기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기술료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R&D를 이제 실시함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 납부하는 그 기술료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8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료 사업을 해가지고 2천만 원 단기에 적정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띄워가지고 조그만 어떤 개선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뭐 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농산업체에서 많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우리 보니까 2천만 원도 이렇게 현장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3억짜리, 5억짜리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계획서 작성하는데도 어렵고 어떤 역량이라든가 뭐 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소액 과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좀 소액 단기 과제로 좀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란 뭐 그런 쪽에 저희들이 생각을 들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예산이 상당히 크게 많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 400억 정도에서 지금 현재 한 1,700억 정도로 되면은 한 뭐 4배, 5배 정도 그죠? 이 정도로 지금 크게 좀 확대가 된 쪽인데 맨 처음에는 하나의 사업에서 2010년도에 이게 이제 농림기술개발하고 식품 쪽하고 바이오 기술 사업 이 세 가지로 이제 개편이 됐고 농림기술개발 사업은 또 다시 이제 분리가 돼 가지고 지금 4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또 이게 또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이제 2012년도에 우리가 이제 구제역이라든가 AI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제 재난재해 특위에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가축질병 대응 기술 개발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골든 시드 프로젝트 해가지고 종자 쪽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개편을 하고 그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다부처 미생물 유전체 쪽을 새로 신설을 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행복한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로 해서 근문대는 뭐 10억 정도의 어떤 기획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 체계를 만들고 해가지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확대 개편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저 R&D 투자 규모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한 1,700억 정도 우리가 저 R&D 실질적인 사업에만 R&D 공모 사업에만 한 1,700억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에 작년도 대비해서 한 5% 정도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 1,700억 중에서 이제 계속 추진 과제의 경우가 한 1,200억 정도 되고 신규 과제는 한 400억 정도 저희들이 수준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농식품 R&D를 가지고 새로 이제 공모할 예산은 400억 정도다.
작년도 같은 경우가 한 8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내년도에는 아마 한 200억 정도 수준으로 신규 예산이 또 줄어들 걸로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년도에 대폭적으로 이제 예산을 이제 늘려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R&D가 3년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 부도 그렇고 국가 전체적으로 3년 과제가 많으니까 14년도에 선정된 게 11년도에 선정된 그 과제들이 14년도에 이제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종료가 되면서 신규 과제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그게 또 지원되다 보니까 계속 과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신규 과제는 그만큼 줄어드는 이런 우리가 3년 투열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여러분들 잘 하셨다가 예산이 좀 많을 때 좀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이제 R&D 이제 10개 사업에 대한 이제 사업별 예산 규모입니다. 이게 전체 이제 해가지고 1,700억 정도 수준에서 진짜 계속 과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고할 그 이제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지금 400억 정도 요 수준으로 저희들이 끌고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앞서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제 우리가 공고를 하면서 기획을 하면서 역점적으로 지금 가져가는 게 이제 크게 이 5가지 부분에 FTA 대응 쪽에 그리고 ICT 융복합 그다음 미래 어떤 신성장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쪽에 그리고 고품질 기능성 쪽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 이제 현장 해결 쪽에 저희들이 좀 강화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생명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은 우리가 농생명 자원, 뭐 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까지도 이 자원을 어떤 좀 고부와 같이 해서 산업화, 산업 경쟁력을 올리자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이제 투자 방향은 저희들이 정부 농정 방향, 우리가 13일 날 이제 VIP 업무 보고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R&D 쪽에서 뭐 농정 방향이라든가 이게 현안들이 나오면 그걸 또 서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어떤 기술 수요들, 그다음 시장성에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내역 사업 중에서 크게 생명자원 활용, 기후변화 대응, 향토자원 뭐 활용, 그러니까 녹색기술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농정 방향에 부합하고 현장에 좀 할 수 있는 R&D를 좀 강화시키고 창조농업 우리 7대 과제 중에서 농생명 산업에서 저희들이 지금 4개 이 사업들이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R&D 같은 경우가 이제 뭔가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기획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주고 한 3개월 정도 한번 기획을 해봐라. 이게 뭔가 하니까 지역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화 품목이라든가 특화 산업을 이제 지금은 현재 뭐 우리가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부터 해서 지자체, 연구자 그리고 산업체, 현장이 좀 연결을 해가지고 그 내에서 이제 어떤 바로 이제 생산부터 해서 산업화까지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는 이 이제 사업인데, 뭐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한 게 시설 원예 품목 산업을 육성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달인가 아마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획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하면서 저희들이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는데, 올해는 이제 곤충이라든가 축산 등으로까지 확대를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 이제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는 211억 정도의 신규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금년도의 경우에는 한 78억 정도의 규모로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저희들이 뭐 한 2, 3월 정도의 지정 과제를 공고를 할 그럴 계획이고, 자유용모는 한 2분기 정도에 저희들이 가져갈 그럴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생산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농기계라든가 센서, ICT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산 시스템이라든가 ICT 융복합, 기자재,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투입을 하고,
신규 사업 예산은 이 첨단 생산 쪽은 작년보다 우리 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신규 가능 예산이 한 127억 정도 저희들이 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수출 전략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수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필요한 어떤 기술을 지원하는 걸로 이제 수출 전략 상품 개발을 하고 제품 규격화, 뭐 유통 검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투입을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신규 과제는 한 48억 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인데, 이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10년간 사업인데 지금 현재 5개 센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 센터를 지금 계획 중인데, 저희들이 이제 미래부하고 협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존의 센터들하고 다른 분야에 이제 하면서 축산물 쪽에 일단 고품질 생산 관리 기술개발 연구센터 쪽인데, 이것도 지금 기존의 연구센터들이 상당히 이제 수도권에 많이 좀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지방 R&D 좀 균형 성장 차원에서도 이걸 뭐 지자체로 지금 별도 좀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요거는 한 5월 정도에 지금 한 3, 4월부터 해가지고 기획을 해가지고 5월 정도에 저희들이 공고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전년도에 기획을 지원하고 그 기획을 지원했던 걸 이제 한정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후속 본 연구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또 이제 기획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0개 과제나 15개 과제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지원하고, 내년도에 또 평가를 통해가지고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기술 R&BD 사업으로 바로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건데, 총 예산이 한 26억 정도로 되고요. 저희들이 한 2분기 정도에 작년도에 지원했던 그걸 후속 평가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3분기 정도에 기획 지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축질병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은 크게 이제 이거는 이제 구제역하고 AI 쪽에 좀 집중한 그런 사업입니다. 구제역의 진단 예방 기술, 검역 방역 기술 확산하고 사후 관리, 동물 의약품 개발, 요 4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면서 기존 과제들 계속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신규는 한 16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1분기 정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치 식품 기술 개발의 경우에는 6대 분야 18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15년부터 19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6대 분야를 좀 보완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R&D국에 나갈 그럴 계획인데, 이것도 이제 공고는 한 3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자유홍무는 4월 정도 하고 있고, 신규 과제 예산은 한 93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 시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개 품목을 정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신규 사업은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게놈 유전체 사업 역시도 우리가 이제 어떤 조기성과 창출형 유전체 사업, 그리고 목적 지향적 미생물 유전체,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미생물 유전체에 대해서 분석 해독하고 산업화하는데 연계되는데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게놈 유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예산은 지금 좀 배정이 되어 있지 않고, 내년도에 좀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좀 대폭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농촌 만들기 이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아마 이번 달 내로 이거는 기획 과제로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고를 해가지고 적합한 거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기획 지원 쪽만 저희들이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번 1월달에 지금 할 그럴 계획이고요. 예, 이상으로 시간에 제가 당초 배당하고 좀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영구 연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R&D 과제 신청, 선정, 협약 등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사업을 전담 관리하는 기관이 바로 제가 속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입니다. 저는 사업관리본부의 사업총괄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승동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연구개발 사업에 많이 참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체로 저희들도 사업 공고, 과제 선정 과정을 거쳐서 또 이제 선정이 되면 협약을 하고 중간 평가, 최종 평가, 사후 관리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데 좀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 신청이 온라인 신청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프리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서면 평가와 공개 평가, 공개 발표 평가가 있고 정책 부합성 평가, 즉 세 개의 평가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약을 2분기까지 완료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요 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공고 때 그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안연구관 말씀하셨지만 농식품 분야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쪽에 전공을 갖고 또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10개 사업에서 자기 분야를 찾아서 과제를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우수한 연구자를 저희들이 많이 모셔야 우리 사업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공고입니다. 사업 공고는 농식품부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프리스라는 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요. 또 우리 평가원 홈페이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 신청 방법은 프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마당 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접속을 하셔갖고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당초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연구자나 기관에 대해서는 신규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하신 다음에 이제 로그인해서 절차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아까 공고할 때 각종의 서식들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작성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구 책임자라고 이제 돼 있지만 사실은 연구 전문가들이시죠. 그래서 여기 꼭 가입하시고 또 나중에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실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 당의 사업은 아니지만 다음에 평가 기회가 되면 평가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과제 선정 평가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지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또 평가를 하면서도 농식품부의 평가 분위기라든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으로도 많이 등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정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대체로 다른 기관, 다른 부처와 비슷합니다. 먼저 사전 검토 단계가 있습니다. 검토하는 내용은 여기 보시면 사전 검토 항목이라고 해서 연구기관 및 연구 책임자의 자격 여부,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위반 사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는지 여부가 되겠죠. 참여 제한에 걸려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부처 사업에서 어떤 부처의 사업에서든 참여 제한을 받게 되면 우리 사업에서도 참여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가 잘 갖추어졌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신청 서류가 없으면 평가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사 중복성 검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사 중복성은 요 하단에 보시면 유사 중복성 검토 결과하고 기존의 기술 이미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과의 조사를 검토한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서면 평가와 공개 발표 평가 때 평가위원에게 제공해서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 검토 항목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신 다음에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서류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서류 평가와 그다음에 이제 공개 발표 평가 순서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에 농식품 분야 기술 분야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자유응모 과제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 과제는
농식품 기술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에 가장 적합하다, 가장 근사하게 매치된다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가 과제 접수 시에 기술 분야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이 회원 가입으로 이미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본인이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선을 하는 것이죠. 자기 전문성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평가위원 후보단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접수된 과제를 기술 분야별로 분류를 합니다. 즉 접수할 때 연구자가 선택한 기술 분야와 각 기술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 분야를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 무작위 추출로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지정과제의 경우는 정부가 지정한 과제이기 때문에 기술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자유응모과제는 신청자가 제안한 기술 분야에서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단을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평가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후보단은 5 내지 7배수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합니다. 그때 전산으로 추출된 그 무작위 후보단에는 각각의 무작위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 번호는 담당자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 평가위원의 무작위 번호가 부여되면 그 번호에 따라서 전화 연락을 해서 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한 내용까지를 메모하게 되고 거절했으면 거절한 사유까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7명이 채워지면 이제 평가위원단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특징적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뭐 참고로 보시면 만약에 중분류, 소분류까지 분야를 선정을 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많지 않아서 부족한 경우에는 상위 단계에 가장 유사한 분야로 그 풀을 확대해서 다시 또 전산 무작위 추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서면평가입니다. 서면평가는 온라인을 통한 그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때 평가 기준은 여기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들인데 아까 안영관께서 말씀하신 게 실용화 산업화 영역의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 예,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평가위원단이 7명이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산술 평균해서 평가 점수로 산출하고요.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는 공개 발표 평가 대상 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단에 보시면 공개 발표 평가 대상으로 분류되는 과제가 한 개 과제를 원래 뽑기로 했으면 5개 과제까지를 5배수를 공개 발표 평가 대상으로 올립니다. 5배수에 해당이 돼야지만 이제 공개 발표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점이 넘더라도 5배수까지 공개 발표 평가 대상에 들어간다. 물론 이 경우는 지금 현재는 지정 과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자유응모 과제도 이 부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부합성 평가라는 것입니다. 정책 부합성 평가는 농식품부의 그 사업을 총괄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 과의 담당관 과장입니다. 그리고 과제 활용 담당관은 그 과제가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과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의 과장 또는 이제 팀장이 과제 활용 담당관인데 이 두 분이 인터넷 서면 평가를 통해서 하위의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고 여기는 점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아주 부합한다 하면 가, 그다음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로 판정을 하는데 대부분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로 되는 부분은 좀 적습니다만 이 평가 과정도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개 발표 평가입니다. 공개 발표 평가는 서면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또 아까 그 5배수 안에 든 과제의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정책 부합성 평가에서 가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평가 방법은 주간 연구 책임자가 구두 발표에 의한 구두 발표를 하고 평가인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평가 진행 시간은 이 정도고요. 실제 발표 시간은 한 30분, 자유응모 과제는 20분 정도가 되고요. 평가 기준 역시 마찬가지로 실용화 산업화 부분에 가점이 높습니다. 평가 결과는 최고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일단 공개 발표 평가로 하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되겠습니다. 선정은
최종적으로 농식품부, 그러니까 서면 평가와 공개 발표 평가의 점수를 50대 50의 비율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 점수가 종합 점수가 돼서 여기에다가 이제 가점과 감점이 있습니다. 제재를 받은 적이 있거나 최근 몇 년 이내에 우수한 성과를 낸 성과가 있는 사람은 가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가감점이 반영돼서 종합 점수가 나오면 종합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의 범위까지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내 과제가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과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연구 과제를 제안하신 분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맞습니다. 그죠?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 7명이 저희들이 아주 전산을 통해서 무지하게 추출하지만 그분들보다 과제 낸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서면평가와 공개발표평가에서 연구 책임자는 서면평가와 공개발표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과제 제안서와 발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전문가로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진행하고 최소한 저희 2분기 안에 모든 게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고 사업별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요건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요.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부분은 다시 좀 진행을 할 텐데 밖에 또 상담 부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가를 진행하시는 그 담당자들도 와 계시니까 거기 참여하셔갖고 그 질의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영웅님께서 그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나는 이런 과제가 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내면 됩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평가위원들이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질문보다는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올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발표한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기 질의를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갖다 드릴 거고요. 소속과 성명을 얘기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설명이 너무 완벽했나요? 질의가 없습니다. 예, 앞에 계신 분. 네, 수고 많으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쭤볼 내용은 지난해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동일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올해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타 부처라든가 이쪽에서 별도로 이제 수행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중복성이라든가 이거 할 때 단지 신청만 했다고 해서 그거는 중복은 체크되지 않습니다.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해 그 대면 평가까지 갔는데 대면 평가 그 이후에 탈락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본 과제가 얘기죠? 수행만 되지 않으면은 바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저쪽 뒤편에 계시네요. 식품 그 살균 관련 기계를 좀 개발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게 중기청에다 과제 놓을지 이게 어차피 여기도 관련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그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 식품 살균 관련 기계인데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중기청에서 별도로 이제 수행을 안 했으면은 우리 부 역시도 식품 기자재 쪽에 일정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기 질문 손 좀 들어 주시면 예. 여기 앞에 저쪽에 계시네요. 손을 좀 들고 계시면 예. 예, 아까 그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 손에 잡히는 R&D 시스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예시까지도 그 양도에서 설명을 하셨고 그 예시된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좀 입수를 하려면 그 구체화된 자료를 어디서 그 다운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회복과 상신을 위한 시스템 교회에서 그 앞으로는 그 농식 부분에 대해서 벤처 부분에 대해서 그 이게 뭐죠? 육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향후 계획에서 이 중기청처럼 뭐 벤처 인증제도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우리 중장기 계획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농기평 홈페이지 내에, 농림축산식품 중장기 계획이 그 안에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부분별로 해가지고 어떤 방향이 있고요. 벤처 쪽의 육성 쪽은 저희들이 실용화 재단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용화 재단을 어떤 농업 창업 벤처 육성 종합센터로 저희들이 좀 해가지고 그 내에서 창업 보육부터 해서 전주기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한 3월 정도에 아마 그 육성 그 계획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우리가 지금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앞에 계신 분 두 분 계신데요. 예, 먼저 하시죠. 예. 예, 그 4대 중점 투자 부분에서 ICT 융합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공고 나는 거는 사업별 공고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들은 거에서 그 ICT 융합에서 예를 들면 유통 소비라는 부분이 그 사업별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어느 사업에 속해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어제 그 전체 미래부에서 발표했을 때 중복성 얘기했을 때 예전처럼 중복성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유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사한 과제를 경쟁을 해서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농식품부는 어떻게 하시는지 두 가지. 예. 예, 먼저 ICT 융복합 기술의 경우에는 첨단 생산 기술 개발 사업에 그 내에 이제 ICT 융복합 쪽에 집중 투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미래부에서 이제 중복성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경쟁용 R&D 해가지고 몇 개의 저걸 같이 해가지고 하는 쪽이고 우리 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지금 올해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쪽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또 중복성 분야에 예전에 연구되었던 거를 동일한 사람이 아니면 동일한 부분에 투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복성에 걸릴 가능성이 많죠. 대신에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70년도에 포니 엔진 개발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지금 그랜저 엔진이라든가 이런 다른 차에 엔진 개발하지 마라. 그게 중복성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기술이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보다 더 고도화되고 더 이렇게 향상된 기술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역시도 그거는 충분히 중복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 앞에 계신 잠깐만요. 예,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농촌진흥청의 사업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우리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면 아마 바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단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대부분의 그 부처들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 자격 기준이 너무 좀 경직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재무제표가 2년 내에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고 또 설령 재무제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감산 제도를 좀 주어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재무제표가 없어가지고 자격 비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도전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된다면 혁신 경제하고 좀 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장 실장님, 그 부분은 재무제표 부분에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린 것보다는 아마 장 실장님이 좀 더. 예, 그 재무제표 부분이 직접 그게 평가로 계량화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참여 제한,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요건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연구 기반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연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평가위원들의 판단이 아마 좌우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밖에서 다른 그 평가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내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예. 서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 무진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체킹하는 사람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미달 조건이면은 아예 그냥 누락을 시키는 제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어떤 그 노력한 부분들이 거기서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사실 아까 사전 검토 단계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서면 평가까지는 무조건 가기 때문에 담당자에 의해서 제외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오늘 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사실 질의 궁금하신 거 많으신데 우리 밖에 상담 부스가 있고요. 거기 실제로 평가를 진행하는 담당자들이 앉아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술 인증, 녹색 기술 인증, 신기술 인증에 대해서도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상담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꼭 하나 질문 마지막으로만 제가 좀 하나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물다양성 한국협회에서 왔습니다. 지금 그 메가트렌드 중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부분이 종료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혹시 생물다양성의 부분이 식량 안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제12차 생물다양성 총회에서 몹7도 있었고 바이오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R&D 사업에 생물다양성 분야가 좀 추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좀 제한을 해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유전자원이라든가 이쪽 아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부에서도 역점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GSP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품목별로 해가지고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뭐 그쪽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지능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유전자원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수요라든가 정책적인 필요성이라든가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금년이라든가 내년 뭐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도 저희들이 아마 지능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설명이 뭐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혹시 답변 드리다가 답변이 정확하게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면. 혹시 더 어떤 자료가 궁금하시거나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정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담당자하고 상의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해 주신 안용관 고생하셨고요.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부 소관 예, 감사합니다. 설명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